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변비, 소화불량, 장염 등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로 장내의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해로운 균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기능 개선, 변비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완화와 피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장내 환경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여 어떤 종류의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은 10% 표시되며 높은 10% 숫자가 포함된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개별 균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균주는 장 건강에 특히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캡슐, 분말 등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므로 본인이 가장 섭취하기 편리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 제품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유질입니다. 이런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긍정적인 장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 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저렴한 제품일수록 균주의 품질이나 수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몇 주간 꾸준히 섭취하면서 변화하는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장이 불편함이 줄어들고 기분이나 에너지가 개선된다면 그 제품이 본인에게 잘 맞는 프로바이오틱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와 면역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장 건강 개선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야근과 상사의 압박에 시달렸으며 개인적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와의 모임이나 취미생활도 뒷전이 되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음챙김과 명상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동안 너무 바쁜 삶을 살면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그는 일말의 호기심과 동시에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마음챙김과 명상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그의 머릿속을 방해했지만 명상, 수업을 찾아 듣고 여러가지 영상 자료를 통해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자신을 이완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여 살아왔는지를 챙김과 명상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선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내지 않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회사의 동료들과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면서 그는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챙김을 통해 매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며 힘들었던 점들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을 통해 그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만으로도 매일매일이 번역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명상의 깊이를 더하고 주말에는 자연을 가까이하며 숲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거나 친구들과 명상 모임을 가지면서 일상의 기쁨을 더욱 깊이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전파해 그들 역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결국 마음챙김과 명상은 그에게 단순한 힐링이나 스트레스 해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늦게나마 이런 변화를 발견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자신을 돌보며 주변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그 남자의 삶은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 정보들은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이 썰에서는 여러 다이어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그들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이뤘는지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있다. A씨는 비디오를 통해 운동 루틴을 따라하며 자신만의 맞춤형 운동 스케줄을 만들었다. 그녀는 홈트를 주제로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특히 히트 운동법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방법은 짧고 강렬한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우고 심폐 건강을 향상시킨다. A씨는 처음에는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도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B씨는 한 다이어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유저들이 공유하는 성공 사례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 그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좌절할 때마다 다시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한 회원이 공유한 새로운 저칼로리 식사법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그 레시피는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7가지 채소와 닭가슴살로 만드는 이 요리는 그의 식단에서 꽤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약 3개월 만에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존재도 잊을 수 없다. C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다이어트 팁을 얻었다. 그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오는 다이어트 관련 계정을 팔로우하여 새로운 운동법과 식단 팁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챌린지라는 형식을 띤 이벤트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는 30일 플랭크 챌린지에 참여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 근력을 키우고 코어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참여와 소통을 통해 동기부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며 각자의 다이어트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놀랍게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건강 정보는 우리의 건강 개선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이다. 네 번째 이야기.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 시즌에 자주 찾는 비타민C 보충제가 있지만 자연에서 이 비타민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의 베스트 7가지를 소개하고 각 음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와 역사, 영양학적 이점을 탐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등장할 주인공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강력한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오렌지의 유래를 살펴보면 오렌지는 중국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부터 재배되었으며 이후 아랍 상인들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오렌지는 이제 매일 아침 식사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오렌지는 한 개에 약 7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하루 필요량의 78%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키위입니다. 작고 초록색의 이 과일은 뉴질랜드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의 원산지는 사실 중국입니다. 키위에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중간 크기의 키위 하나에는 약 71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세기 초 키위를 세계에 소개했으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건강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추입니다. 특히 빨간 고추와 노란 고추는 강력한 비타민C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빨간 고추 반 컵에는 약 95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을 넘는 양을 제공합니다. 고추는 원래 중남미 지역에서 기원하여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음식은 오늘날 많은 국제적인 요리에 스파이스와 색을 더하는 중요한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단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딸기는 한 컵에 약 85mg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부 건강과 면역 체계 향상에 기여합니다. 딸기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량 재배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딸기는 사랑을 상징하는 과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 지방의 상징적인 과일로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한 컵 분량의 파인애플은 약 79mg의 비타민C를 제공하며 소화를 도와주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16세기 콜럼버스에 의해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처음 전해졌습니다. 특유의 단맛과 독특한 외형은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사랑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로 짚어볼 것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오렌지보다 훨씬 크지만 그 속에서도 비타민C의 함량은 놀랍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6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열대과일의 제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망고는 지금도 달콤한 향과 맛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한 컵만 먹어도 약 51mg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와 같은 가족에 속하는 브로콜리는 원래 지중해 지역에서 자생하다가 이곳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린 블룸이라고도 불리는 브로콜리는 건강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베스트 7가지는 각각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을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비타민C 공급원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